자, 단어 형성 두 번째. 단어의 종류는요. 어근 하나로 이루어졌으면 단일어, 두 개 이상이면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어.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파생어는 접두사가 결합한 거. 참 혼자 못 씁니다. 참 혼자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 다음 접미사가 결합하는 거 꾸러기. 그죠? 잠에다가 꾸러기가 붙은 거. 홑, 짓 이런 애들. 답다, 뜨리다 이런 것도 접미사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나눌 수 있으면 돼. 얘들 형태소 두 개로 나누는 게 중요하고 얘가 접사구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됐죠? 합성어에서는 우리가 이건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이거 잘 이해를 못해.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라는 것은 문장이 구성되는 걸 통사라고 하는데 통사적이다라고 하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명사 다음에 뭐가 오니? 일반적으로 조사가 오잖아. 그죠? 그 다음 관형사가 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잖아. 이런 게 일반적인 어순에 맞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일반적인 어순에 맞으면 통사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어순,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걸 비통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통사가 되잖아. 그죠? 비통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얘들아,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요. 큰 틀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대표적인 거는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예요. 근데 조사가 생략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통사로 봐줘요. 우리말에서 조사는 자주 생략하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어미가 빠지면요. 무조건 비통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건 다 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덮밥이야. 그러면 덮다에서 온 거지. 맞죠? 그럼 덮다는 어간이잖아. 어간에 밥은 뭐니? 명사가 붙은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어간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우리말은.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 어미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비통사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덮은 밥 이런 게 사실 더 자연스러운 거야. 어미가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날뛰다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어간에다가 날다 어간에다가 뛰다 어간이 바로 붙은 겁니다. 역시 안 어울려요. 어미가 들어가야 어울린다고. 어떤 식으로? 날고 뛰다. 이게 우리말스러운 거야. 사실은요. 그런데 그럼 이게 틀렸냐? 그건 아니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걸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르자. 둘 다 어미가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분석해서 어간에 명사가 붙었다, 뭐 어근이 붙었다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간에 어간이 바로 결합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까지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냐면 부술은요. 품사가 뭘까요? 부술. 명사는 아닌 것 같죠? 주어로 못 쓰잖아. 부술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부술을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렇다고 다가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부술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럼 동사 형용사도 아니네. 부술 다음에는 문장에 무조건 뭐가 오니? 부술부술 비가 내리다 이런 식이죠. 얘는 부사예요. 부사. 그럼 부사 뒤에는 뭐가 와야 자연스러워? 동사 형용사가 와야 자연스럽지. 근데 지금 뭐가 왔니? 명사가 왔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비통사입니다. 어미가 생략되거나 부사와 명사가 결합하거나. 다른 예들을 보고도 찾아내야 됩니다. 뭐 비슷한 게 얘는 건불다. 어간에 어간이 바로 결합하는 거. 어간에 명사가 결합하는 거 잘 안 쓰지만 접칼 이런 말이 있어요. 접칼. 부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거 척척 박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결합 방식인 거 찾아라.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그렇게까지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위에 통사는요. 명사 명사 결합 괜찮다는 거야. 새는 관형사니까 관형사 명사 너무 아름다워. 맞죠? 늙다 이 중간에 어미 들어간 거잖아요. 어간 어미 명사 아름답죠. 돌아가다 역시 돌다 가다가 결합하는데 중간에 아가 들어갔어. 어미가 들어간 거야.
이게 비동사로 쓰이면 돌가다 이렇게 쓰는 거야. 돌가다. 이상하잖아. 그죠? 곧 잘, 이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곧 도착하겠어 뭐 이렇게 쓰니까 아마 부사 결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통사적인 합성어다. 단어를 보고 얘가 통사다 비통사다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자, 본용언 보조용언 역시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해요. 체크합시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자, 용언은 동사 형용사잖아. 이까지는 됐죠? 동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면 단어들이 있거든. 두 개가 합쳐진 거. 그때 앞에 게 본용언이고 뒤에 게 보조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쓰이는 용언,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보조용언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준다. 동사면 보조 동사고요. 형용사면 보조 형용사입니다. 그죠? 연결 어미가 결합한다. 얘가 안 나와 있네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인 의미가 그냥 원래 의미대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의미. 원래 의미대로 쓰이면 본용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라는 문장에서 얘는 먹다와 싶다가 결합한 거거든. 근데 사실 싶다가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지? 싶다 혼자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모니터 화면을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어요. 바보처럼. 나 혼자 가려지는 건데. 이게 없다고 해도 싶다가 혼자 쓸 수가 없잖아. 이런 애가 보조용언이라고. 됐습니까? 근데 혼자 쓸 수 있어도 보조용언인 애가 있어요. 다 먹어버리다. 선생님, 버리다는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버리다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본용언인가요? 아니에요. 왜? 이때 먹어버리다 할 때 버리다는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다 할 때 의미가 다르죠. 원래 의미가 아니잖아. 제가 아까 말한 원래 의미란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러면 본 플러스 본은 없나요? 가능합니다. 이런 거 돼요. 밥을 먹고 가라. 이렇게 하면요. 먹다도 이트의 의미 그대로 쓰이는 거고 가라도 고의 의미 그대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에요.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됐니? 됐어요? 그래서 팁은요. 어서 붙여보면 돼요. 어서 붙여서 가능하면 뒷말이 본용언이에요. 밥을 먹고서 가라. 되죠? 밥을 먹고서 가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다가 본용언이다. 선생님 먹어서 버리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먹어서 버리다. 물론 그때 버리다는 우리 쓰레기를 버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먹어서 버리다 그러면. 먹어버리다랑은 다르다고. 결론 구별만 하시면 돼요. 본용언, 보조용언. 자, 마지막 용언의 활용. 원래는 이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제가 앞에 거도 조금 더 추가시켜 줬습니다. 자, 용언의 활용. 메인입니다. 오늘의 메인 DC 용언의 활용이에요. 자, 용언은 동사, 형용사인 거는 이제 충분히 알 것이고 활용이라는 건 뭐야? 어미가 변하는 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어미가 바뀌는 걸 활용한다 그래요. 밥을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자 이런 식으로 어미가 바뀌는 걸 활용이라고 해요. 자, 활용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름에서부터 뉘앙스가 있죠. 규칙적이다,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규칙적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안 변해. 자, 여기서 변화가 없다는 말은요. 어간은 어간대로, 어미는 어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결합한다는 의미야. 지난주에 질문한 친구가 선생님 어미는 원래 변하잖아요. 자꾸 이런 질문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결합할 때 형태가 변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 플러스 고
어간이죠. 어미죠. 결합했죠. 어떻게 되니? 먹고. 그러면 먹은 먹대로, 고는 고대로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게 규칙이에요. 변화가 없는 게. 됐습니까? 근데 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애 보면 밥을 짓다. 짓이 지가 되고 어가 됐죠. 결합하니까 어떻게 됐어? 짓이 지로 바뀌었잖아. 이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불규칙이에요. 그럼 짓다에서 짓이 어간이고요. 어가 어미잖아. 맞죠? 어간은 어미잖아요. 누가 바뀌었어? 어간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어간이 바뀐다. 어간이 불규칙이다 라고 이름 붙이는 거라고. 밑에 얘는 보시면 하다랑 아가 결합했다고 보네요. 뭐 어가 결합했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하다랑 아가 결합했든 어가 결합했든 어쨌든 뭐가 됐어? 하는 그대로인데 아가 여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어미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미가 바뀐다는 게 이 의미예요. 어미의 원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미가 붙는 걸 어미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의미 차이를 느끼세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할 때 어미가 바뀌는 거랑 여기서 어미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 이해를 못 하길래. 이해했죠? 그럼 다시 규칙 활용은 변화가 없으면 규칙인데요. 근데 변화하는데도 규칙인 게 있어. 보편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되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암기하세요. 두 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리을 탈락이야. 두 번째는요. 으 탈락입니다. 더 쉽게 말해주면요. 이건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더 쉽게 말해주면 항상 변하는 것도 규칙인 거야. 알겠니? 그렇잖아. 항상 바뀌어. 그럼 걔도 규칙이 있는 거잖아. 나름대로. 항상 바뀌어도 나름 규칙이 있는 거라고요. 안 바뀌어도 규칙이고요. 맨날 깜장 옷만 입고 와 누가. 맞지? 맨날 깜장색 옷만 입고 와. 그럼 얘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 옷에. 그렇죠? 근데 얘가 맨날 깜장색만 입고 오는데 학원에 올 때는 파란 옷을 입고 오는 거야. 학원에 올 때만. 그럼 색깔 바뀌었잖아. 맞죠? 근데 학원에 올 때만 파란색으로 입으니까 얘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야. 얘가 맞나? 이상하다. 안 할래. 자, 어쨌든 간에 리을 탈락, 으 탈락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놀다 플러스 니. 그러니까 리을, 어간이 리을로 끝난 애는 어미가 니은을 만나면요. 무조건 탈락해요. 달다, 니. 갈다, 니. 결합하면 노니, 다니, 가니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리을은 탈락해. 탈락 안 하는 거 있으면 찾아오세요. 저랑 같이 논문 하나 쓰시면 됩니다. 되니? 이게 리을 탈락이에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원래 놀이였는데 노가 됐네요. 그럼 얘는 불규칙 활용이군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얘는 규칙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야. 항상 탈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으 탈락은 어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무조건 탈락해요. 그어 맞나? 거 이런 거 아닌데 그따잖아. 이건 따르는 거네. 다시 으로 끝나는 거 또 뭐 있죠? 뜨다 떠 끄다 꺼 이런 식으로. 그죠? 무조건 탈락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쓰가 써로 바뀌었어요. 뭐 쌍시옷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얘는 다 규칙이라고. 오케이? 자, 학생 왔다 갔어요. 다시 할게요. 이어서. 그럼 결국 불규칙 활용은 다 지우고 시작합시다. 결국 불규칙 활용은 누가 바뀌는 거? 어간이 바뀌거나, 그죠?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가 바뀌거나,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거.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외우세요. 내신이기 때문에 이 이름까지도 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해를 통한 암기가 돼야겠죠.
수능을 위해서는 암기하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활용시키면서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내신은 암기를 조금 하시는 게 편해요. 자, 보세요. 자,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는 아까 봤죠? 밥을 짓다 같은 경우 누굴 만날 때? 어를 만날 때. 여기 지금 다 어죠? 그럼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뭐 붙이면 돼? 다 어를 붙여보면 돼요. 어, 아, 어라, 아라까지 그 어를 붙여봐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를 붙여봐야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어를 붙이니까 어는 그대로인데 짓이 뭐가 됐어? 지가 됐잖아. 변화가 생겼지. 변화가 생겼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불규칙이에요. 이름은 원래 형태의 받침인 시옷을 붙여서 시옷 불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변화가 생겼고요. 시옷이 탈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맞니? 그런데 아까 리을 탈락이랑 으 탈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변하니까 규칙이라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옷이 항상 떨어져. 시옷으로 끝나는 단어는 시옷으로 끝나는 어간은 어떤 어미가 오든지 무조건 아니다. 어를 만날 때마다 어떤 어미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특정 어미와 결합할 때 항상 시옷이 떨어진다. 그럼 걔도 규칙이잖아. 맞지? 그럼 반대로 안 떨어지는 애가 존재해야지만 얘는 불규칙이 되는 거야. 이 말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벗다 역시 시옷으로 끝났잖아. 맞죠? 근데 얘는 벗 그대로고요. 어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규칙 활용이야. 시옷으로 끝나는 어간이라고 무조건 불규칙 활용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얘는 규칙 활용이라고 말해야 돼요. 됐니? 걷다 뭐가 됐어? 거리 됐네. 맞죠? 그러니까 이름 뭐라고 해? 디귿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역시 변화가 있죠. 어떻게 변화했어?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네 라고 말해야 돼요. 오른쪽 역시 얻다가 변화가 없네. 규칙이네. 눕다가 뭐가 됐니? 자, 얘는 눕이 누가 된 건 아니죠. 갑자기 얘가 됐으니까 선생님 어미가 바뀌었군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비읍이 우로 바뀌었다고 말해. 비읍이 우로 바뀌어서 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는 그대로잖아. 다시 그러면 누 플러스 비읍이 우로 바뀌고 플러스 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 둘이가 결합해서 워가 된 거니까 어미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됐죠? 그게 비읍 불규칙. 그 다음 흐르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흐르어 결합하니까 이것도 역시 어는 그대로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다 해야 돼? 흐르가 흐리 됐잖아. 으가 탈락하고 리을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르가 리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르가 리리로 바뀌었다. 오른쪽에 보시면 따르 같은 경우 아가 붙었을 때는 으가 탈락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규칙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으가 탈락하는 건 괜찮아. 그래서 얘는 규칙으로 봅니다. 됐니? 또 누군가 왔어. 보냈습니다. 그 다음 푸어가 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가 없어진 겁니다. 우가 탈락했어요. 그래서 우불규칙이라고 이름 붙여. 이해되죠? 활용시켜보면 됩니다. 어 붙여보면 돼요. 어미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아가 하여가 됐잖아 지금. 그죠? 근데 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동음 탈락. 동음 탈락도 괜찮아요. 이거 규칙으로 봐요. 동음 탈락. 얘는 규칙이에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어가는요. 변화하기 전이죠. 변화하기 전을 이름 붙였잖아. 근데 어미 같은 경우는 변화 후를 이름 붙여요. 이것도 차이점이야. 그 여불규칙. 여기도 보면 풀을 얻다가 뭐가 되니? 풀을 넣었다 되니까 러불규칙. 아가 오가 되는 거. 오불규칙. 요거는요. 달다가 우리 어디 깃발을 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세요의 의미예요. 주세요.
좀 이상하죠,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주세요 하면 달다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잖아, 기본형이. 그래서 좀 어려운데 주세요 할 때 그 다오, 나에게 다오 이런 의미입니다. 다오. 그래서 아라가 오가 된 겁니다. 오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아라가 결합하는 건데 오 너라가 되잖아. 그래서 너라 불규칙. 요거는 요즘 교과서에서는 빠진 데도 있어요. 이제 너라가 다른 데도 붙는다 해서 너라라는 어미를 따로 빼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어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게 히읗인데 얘는 보면 노라아서가 노래서가 되고 노란내가 노란애가 돼서 어간도 바뀌고요. 어미도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일단 하시고요. 이해 일단 하시면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은 의미에 따라서 활용이 달라진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디귿 불규칙 중에도 자 밑에다 써드릴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 묻다 같은 경우 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묻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언제 물어가 될 때는 질문할 때는 물어가 되고요. 묻어는 땅에 묻다 할 때는 그냥 묻어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르다 같은 경우도 이르어가 일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르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일러가 되는 경우는 자 일러가 되는 경우는 말하다의 의미일 때 그죠? 일찍의 의미일 때는 일러가 되고요. 이르러는 도착하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의미일 때는 뭐가 바뀌는 거야? 어간이 바뀌는 거야. 르 불규칙이라고. 맞죠? 근데 이르러가 되면요.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입니다.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또 땅에 묻다는 규칙이고요. 물어는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바뀌는 디귿 불규칙이지. 이런 걸 챙기시라고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누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르다. 눌러, 누르러라는 것도 있어요. 쌤, 뭐 누르러가 뭐예요? 이게 푸시면 얘는 옐로우예요. 누르르다, 뭐 누르러,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뭐를 붙여봐라? 혹은 어라, 그죠? 아라 붙여보면 됩니다. 요거 어미를 붙여보면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내신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활용만 본인이 이런 식으로 활용만 시킬 수 있으면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